진짜 현타온다. 네, 안녕하세요. 아르미 유튜브 에라이딩공입니다. 네, 오늘 할 것은 여자 아시안컵 결승전 경기 리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경기는 인도에서 열렸고요. 나비 뭄바이 2월 9일 일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저녁 8시에 경기가 열렸습니다. 일단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3대2로 중국이 이겼는데요. 중국이 이기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첫 우승은 안타깝게 여기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역대 최고 기록인 또 2위라는 준우승이라는 기록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록 마지막에 역전당해서 아쉬움이 더 크지만 그래도 태극 여전사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끝까지 잘 뛰어줬습니다. 자, 일단 슈팅 숫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팅 숫자는 14대 11, 중국이 14고요. 유효 슈팅은 6대 5, 점유율은 중국 60%, 우리나라가 40%. 그리고 파울 숫자는 8대 13이었고요. 코너킥은 1대 3, 옵사이드는 양팀 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일단 결승전 같은 경우는 포메이션을 콜린벤 감독님이 3-4-3의 3백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고요. 선발 라인업은 김정미 골키퍼, 3백에 심서연, 임선주, 이영주 선수.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에는 측면에서는 일단 추효주 선수랑 김혜리 선수가 측면에서 섰고요. 중앙은 지소연 선수랑 조소연 선수가 중앙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세 자리는 스트라이크 자리는 이금민, 손아연, 최유리 선수가 최전방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다행인 점은 역시나 이렇게 선수들이 그래도 열심히 해서 결승전까지 처음으로 올라왔다는 점은 확실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고 되게 좋은 내용이지만 사실 경기 내용 자체는 좀 아쉬움이 나오는 경기였어요. 왜냐면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좀 경기 내용이 좀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골 장면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상외로 선제골을 먼저 넣었죠.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피파 랭킹은 한 단계 낮지만 그래도 전력 면으로는 중국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만큼 내용이 좀 관건이었는데 선제골 우리나라 쪽에서 터졌습니다. 중국의 수비 라인을 뒷공간을 완전히 뚫어냈고요. 이금민 선수 맞죠? 이금민 선수가 돌파 이후로 땅볼 크로스인데 땅볼 크로스가 너무나 잘 들어갔어요. 좋은 땅볼 크로스가 나왔고 최유리 선수가 잘 터치하고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1대0으로 앞서가게 됐고 그 이후로도 프리킥 상황에서 찬스가 중국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는 등 아쉬운 장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막판에 기회를 잡았는데요. 상대 선수가 이금민 선수의 패스를 태클로 막는 과정에서 핸드볼을 가하게 됐고 결국 VR을 통해서 핸드볼이 인정이 되면서 지소연 선수가 페널티킥을 찼죠. 이게 8강전이죠. 8강전 호주전에서 조소연 선수가 안타깝게 PK를 또 실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소연 선수가 찼는데요. 깔끔하게 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앞서가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승기가 기우는 듯 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축구라는 게 이제 공이 둥근 스포츠잖아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실점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후반전이 많이 아쉽습니다. 후반 68분에 탕짜리 선수한테 페널티킥을 내주고 그 이후로 PK까지 탕짜리 선수가 넣으면서 2대2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4분 만에 짱리안 선수가
탕짜리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서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2대2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게 분위기는 중국 쪽으로 많이 기울었고요. 남은 시간 실점을 하지 않았지만 후반 막판에 결국에 샤오유이 선수의 극장골에 먹히면서 3대2로 중국이 이기면서 극적인 중국이 우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이번 우승으로 9번째 우승을 달성해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 우승의 기회는 안타깝게 다음번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일단 경기가 펠레스코어로 끝났는데 이런 말이 있죠, 축구에서. 두 골을 먹히면은 우리 수비가 두 골을 먹히면은 공격에서 세 골을 넣으면 된다. 이런 말을 모 감독이 되게 아주 유명한 말로 인터뷰에서 했었는데 짤도 막 돌아다니고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두 골을 먹히고 세 골을 넣으면은 되게 기분이 좋은데 우리가 역으로 두 골을 넣은 다음에 세 골을 먹히면은 기분이 좀 그렇거든요. 여러모로 아쉬운 경기였고 비슷한 경기가 저번 러시아, 이건 뭐 여자 축구가 남자 축구 얘기인데, 남자 축구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벨기에하고 일본의 16강전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죠. 경기는 벨기에가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이 시작부터 두 골을 넣고 이렇게 앞서왔는데 후반 들어서 급격하게 수비가 무너지더니 내리 세 골을 먹히면서 일본이 안타깝게 8강 진출에 실패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물론 그 16강을 진출을 하기 위해서도 일본은 흔히 희혼의 수치라고 할 만큼 되게 볼 돌리기를 폴란드랑 하면서 진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데도 16강에서 탈락하게 되었죠. 그 경기랑 약간 좀 비슷합니다. 두 골을 먼저 넣었는데도 세 골을 실점하는 대역전패를 안타깝게 당하게 되었고요.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저번 미국과의 친선 경기죠. 저번이 이제 작년 얘기죠. 작년에 있었던 미국하고 친선 경기에서도 1차전은 뭐 잘했지만 2차전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특히나 우리 수비가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게 보인 게 전반전까지는 미국한테 물론 실점했지만 추가 실점 안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았었는데 후반 어느 순간부터 집중력이 무너지더니 체력도 딸리고 미국 선수가 물론 미국이 여자 피파 랭킹 1위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한테 후반전에 너무 순간적으로 뒷공간이 많이 열리면서 내리 실점한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도 사실 문제점이 나왔어요. 우리 선수들의 문제점은 체력이다. 체력이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집중력입니다. 후반 들어서 급격하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번 결승전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보였어요. 전반전까지는 우리 선수들이 사실 저는 중국 선수들보다는 뭐 딸리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뭐 기량이 딸린가 뭐 그런 게 딸린다 뭐 그런 건 저는 안 딸린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후반 체력입니다. 후반전 체력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보였고 특히나 두 골 연속으로 먹힐 때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무너졌어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사실 진짜 월클 선수라면은 뭐 제 생각에는 뭐 메시나 뭐 호날두처럼 뭐 기술이나 뭐 스피드, 드리블 뭐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월클 선수는 멘탈이거든요. 그러니까 팀이 아무리 지고 있어도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물론 공격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팀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서 끝까지 수비해주는 또 그런 수비수들이 저는 월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정한 월클은 뭐 기술이나 뭐 그런 능력치가 좋은 게 아니라 포텐셜이 좋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팀이 위기 상황에서 구해줄 수 있는 선수,
그 선수가 전 진정한 월클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선수들이 후반전에 내리 실점하는 장면에서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던 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후반전에서. 후반전에 분위기가 안 좋았으면은 분위기를 끊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쉽고요. 뭐 이게 뭐 농구나 뭐 배구처럼 뭐 작전 타임을 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마다 흐름을 좀 끊어주는 그런 플레이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격한 파울은 이제 사양해야겠지만 영리한 파울은 오히려 팀한테 이득이거든요. 후반전에 그런 모습 좀 많이 아쉬웠고요. 뭐 아쉬운 걸 말하면 끝도 없는데 사실은 그래도 선수들이 여기 결승전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고요. 또 원래 1차 목표인 월드컵 본선이라는 이제 티켓을 거머쥐게 되었으니까 또 의미가 깊고요. 또 두 번째 목표인 결승 진출까지 역대 최고 성적까지 만들어냈고 안타깝게 마지막 세 번째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준우승이라는 대성과를 이뤄냈고요. 제가 이렇게 아쉬워하는 이유가 결승전에서 두 골을 넣은 다음에 세 골을 먹혔기 때문에 유독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축구란 게 또 분위기를 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사실 팀이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나 자신도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콜리멜 감독님이 선수들한테 좀 멘탈적으로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좀 체력이 좀 후반전에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건 사실 남자 축구로 얘기를 넓혀보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2002 4강에 이제 올려놓은 명장이죠. 거스 히딩크 감독님이 했던 말 중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뭐 기술이나 뭐 드리블, 스피드 뭐 이런 게 딸리는 게 아니다. 우리 선수한테 부족한 거는 체력이다. 라는 말을 한 것처럼 사실 제가 생각하기도 우리 선수들이 부족한 점이 뭔가라고 생각하면은 체력이다 생각하거든요. 90분 동안 체력을 능률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체력을 늘리는 연습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대2 패배로 경기는 비록 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월드컵 전에 이렇게 많은 이제 잘못된 점을 배워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또 고쳐낼 수 있다는 게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선수들이 후반전에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좀 더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전반전에 보여주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분명히 전반전에 중국이 점유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공격 한 방에 제대로 먹히면서 골까지 만들어냈잖아요. 거기서 뭐 추가골이 못 나온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카운터를 날릴 때는 우리 선수들이 제대로 해주거든요. 우리나라의 장점이 카운터예요. 카운터 공격이 장점인데 그걸 좀 더 살려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자, 어쨌든 3대2로 중국한테 지면서 준우승을 거두게 되었고요. 자, 같은 날 또 다른 경기가 열렸죠. 8강 패자 부활전 리그 2월 6일 일요일 우리 시간은 4시 반에 열린 베트남하고 대만의 경기인데요. 2대1로 베트남이 이기면서 사실 무승부만 거두어도 대만은 바로 본선에 가지만 정말 아쉽게 오랜만에 본선에 갈 수 있는 찬스를 베트남한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2022 인도 여자 아시안컵 최종 순위 1위는 중국, 최다 우승국이죠. 9회 우승. 그리고 2위는 최고 성적을 기록한 대한민국, 3, 4위는 일본과 필리핀. 필리핀은 월드컵 첫 출전입니다. 월드컵 첫 출전이고요. 그리고 8강 패자 부활전 리그 승자 한 팀인
베트남인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역시나 첫 출전 팀이죠. 그리고 2위인 대만하고 3위인 태국은 대륙간 플레이오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긴 총 3팀만이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이긴 3팀만이 본선에 가는 그런 모양이고요. 그럼 대륙간 플레이오프 3팀을 빼고 총 29개 팀이 나올 텐데 일단 예선을 치른 대륙이 지금 아시아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생각해보면은 이게 이제 내년 7월에 열릴 호주 뉴질랜드 여자 축구 월드컵 첫 지역 예선이죠. 다른 대륙에서는 아직 지역 예선이 치러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뭐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진출팀이 전부 나왔고요. 진출팀은 중국,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대륙간 플레이오프는 대만하고 태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자, 이번 월드컵은 전에 얘기한 대로 24개 팀에서 32개의 팀으로 늘어나가는 첫 올림픽이다. 월드컵이고요. 제가 뭐 이렇게 다 적어놓긴 했는데, 뭐 호주가 뭐 8강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뭐 다 의미 없는 내용이고, 월드컵 여기 날짜가 나와 있네요. 7월 달부터 8월 사이에 월드컵이 열릴 예정이고요. 이게 월드컵이 남녀 통틀어서가 아니라 그 여자 월드컵.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첫 대회부터 우루과이에서 열렸죠. 그래서 뭐 남반구에 열린 적이 있었지만 1930년이었죠. 1930년. 우리나라가 1930년이면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때 일제감정기였는데. 자, 어쨌든 여자 월드컵으로는 최초입니다. 최초로 남반구에 개최되는 월드컵이 될 예정이고요. 여자 월드컵은 또 첫 공동 개최죠. 다르게 말하면은 남자 축구 같은 경우는 2026에 북중미 월드컵, 뭐 캐나다, 이제 미국, 멕시코가 연합해서 개최할 예정인데 그 대회 이전에 이번 호주 뉴질랜드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에 어찌 생각해 보면은 남녀 통틀어서 성인 피파 대회에 연령별 대표팀까지 더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또 공동으로 이렇게 피파 공식 대회에서 치른다는 게 이번이 두 번째예요. 호주 뉴질랜드 월드컵이 한일 월드컵 이후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새로울 것 같고요. 사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축구 자체가 이제 월드컵 티켓 수가 늘어나면서 공동 개최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공동 개최가 좀 흔해질 것 같고요. 오히려 앞으로는 이렇게 또 두 나라씩 이렇게 짝지어서 공동 개최하기보다는 오히려 세 나라나 네 나라씩 심할 경우에는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랑 이제 뭐 월드컵을 치르는 뭐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사우디랑 뭐 이탈리아랑 뭐 남자 축구에서 뭐 월드컵 개최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기 때문에 뭐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대륙에 있는 국가들끼리 또 공동 개최도 할 수도 있고 심하면은 이제 뭐 한 대륙을 통째로 월드컵 무대로 만들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이런 공동 개최에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써져 있네요. 축구 모든 국제대회 최초로 두 대륙에서 공동 개최를 하고요. 이게 사실 대륙으로만 봤을 때는 호주나 뭐 뉴질랜드나 오세아니아 국가지만 축구로는 봤을 때는 호주는 AFC 축구연맹, 그러니까 즉 아시아 축구연맹에 들어가 있고 정확히 말하면 동남아시아 축구연맹이죠.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오세아니아 축구연맹, OFC 이제 축구연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최초로 두 대륙에서 대륙이 다른 서로 두 나라가 공동 개최한 이 기록은 전 세계를 찾아봐도 축구에서 유례가 없는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새로운 공동 개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상 최초로 겨울에서 열리는데요.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이미 카타르가 11월 달에 11월 12월 달 뭐 겨울에 열리는데 뭐 카타르가 뭐 겨울이라고 해봤자 뭐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춥진 않지만 뭐 현지인 입장에서는 제가 뭐 예전에 동남아에 여행 갔을 때 좀 놀랐던 점이 온도가 막 20도인데 현지인들은 엄청 추워해요. 그러니까 뭐 겨울에 뭐 20도씩 떨어지면은 우리나라는 뭐 가을 날씨다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20도만 떨어져도 엄청 추워해요. 코트 이렇게 무장해 놓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그게 좀 쇼킹했어요. 문화적으로. 내가 한국에서 봤던 거랑 동남아 애들이랑 인식 자체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했고, 자, 어쨌든 카타르가 뭐 겨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겨울처럼 춥진 않겠지만, 자, 그래도 겨울에 열리는 최초의 월드컵이 됐고요. 여자 대회 같은 경우는 겨울에 열린 최초 대회가 호주 뉴질랜드 월드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문이 좀 있으신 분이 있는데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7, 8월에 경기가 열린다고 했는데 7, 8월이면 우리나라는 여름인데 왜 겨울에 열린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과학을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물론 그분을 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남방구 같은 경우는 북방구랑 계절이 반대예요. 그래가지고 7, 8월이면은 겨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재밌는 점이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 날 겨울에 열리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데 호주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여름이거든요. 해수욕하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남방구로 가면 우리가 좀 생각한 그거랑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왜 남방구랑 북방구랑 계절 차이가 나는지 설명하면은 이게 자전축 기울기까지 뭐 자전축이 23.5도 기운 상황에서 공전하는데 공전하기 이전에 뭐 자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방구랑 남방구랑 계절 기후 차이가 좀 나는 건데 사실 그리고 또 그 자전축 기울기도 뭐 세차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팽이처럼 이렇게 돌아요. 세차 운동을 또 돌기도 하고 이게 공전 또 20률 얘기까지 하면은 공전 궤도가 또 변해요. 타원 모양으로 갔다가 원 모양으로 갔다가 또 20률도 변하기 때문에 지구 여러 외적 요인, 뭐 내적 요인으로 사실 이렇게 북방구랑 남방구랑 계절이 달라지는 건데 뭐 여기까지 뭐 설명하려면은 지구과학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뭐 지구과학을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직도 뭐 기억하고 있지만 제가 이과생이야 참고로 그래가지고 알고 있긴 하지만 여러모로 여러분들은 그냥 겨울에 개최되는 월드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 32개 팀이 앞서 얘기한 대로 참가한다고 얘기했었고 이번 아시안컵이 좀 특별한 점이 북한이 참여를 안 했어요. 북한이 사실 최근에 여자 축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서 북한이 참가를 거부하고 있어요. 명목상으로 일단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은 일단 코로나19 환자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는 뭐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제 나라인데요. 축구 팬 분들은 아실만한 이름이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어쨌든 거기랑 똑같이 확진자가 0명이다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실상 아무도 모르겠죠. 북한에 가봐야 알겠죠. 그거는. 자, 어쨌든 그래서 북한이 참가를 안 하게 되면서 사실 구도가 우리 입장에서 좀 쉬워졌어요. 그 전까지는 좀 이게 좀 아시아 여자 축구도 좀 서열이 있어요. 일본이랑 북한이 탑티어고 얘가 갑자기 롤 얘기로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중국이 그 아래 티어고 그 다음이 이제 대한민국 이런 구도로 그리고 그 아래가 뭐 이제 베트남,
근데 베트남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베트남이 사실 이번에 8강 패자 부활전 리그에 승리한 것도 사실 의외거든요. 사실 베트남보다는 태국이 월드컵 진출했었고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남자 축구에도 박항서 감독님의 기운을 받은 건지 네,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좀 더 TMI를 풀 예정인데 네, 오늘의 TMI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에 지금 중국과 대한민국의 뭐 리뷰였지만 갑자기 TMI로 넘어왔는데 일단 결론은 내년 7월 달에 호주 뉴질랜드 월드컵이 열릴 예정이고요. 우리나라는 아쉽게 준우승으로 마무리했지만 본선 진출했기 때문에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리뷰를 시청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자축구대표팀도 꼭 안전하게 코로나 확진자 없이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